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루파닐입니다. 이번 일본 여행 3차 하울. 이번 일본 여행이라고 하니까 약간 웃기죠? 왜냐면 이거를 뭐 겨울에 보시거나 내년에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 일본 많이 갔다 왔던데 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지금 고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2025년 여름 삿포로 여행 3차 하울. 이렇게 노트를 포함한 지류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만년필을 막 많이 쓰고 디펜도 많이 쓰고 잉크도 구입하고 막 하면서 종이에 요즘 많이 집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 독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이미 유명한 종이들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새 종이가 막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뭐 언제는 필요했겠냐마는 그래도 제가 진짜 저것도 궁금한데 싶었던 것들은 대부분 구비를 하기는 했어요. 또는 구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어느 지역의 특정한 어딜 가야 살 수 있다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면은 대충 구해놨기 때문에 별로 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지류를 조금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는 종이는 그라필로지예요. 이 그라필로지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라필로 노트도 사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저번 하울 영상에서 보셨을 메모지, 이 메모지가 그라필로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라필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고베파, 회화, 개화, 어쨌든 대충 고베 화방 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 종이고요. 만년필을 쓰기에 좋은 종이인데요. 이 종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어쨌든 이 메모 패드로 두고 옆에다가 쓰면은 모든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써본 모든 펜들이 이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적당히 두께가 있어서 이렇게 뒷장에 별로 베개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토모에리버 같은 경우에 정말 앞부분에 막 예쁜 발색 이것만 따지면 정말 너무 훌륭한 종이이지만 걔는 얇잖아요. 52g이기 때문에 뒷장에 다 비칩니다. 뒤에 안 베겨도 의미가 없는 게 뒷장이 어차피 뭐를 못 써요. 너무 얇아가지고. 근데 얘는 두껍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저처럼 저는 만년필도 쓰지만 스탬프도 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침투인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얇은 종이에 비해서 어쨌든 두꺼운 종이면은 뒤에 배겨 나올 걱정을 덜 해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의 다꾸의 레퍼토리가 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질리지 않고 이것저것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라필로 종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메모지 한번 써보고 마음에 굉장히 들었기 때문에 노트도 사왔는데 이 노트는 어쨌든 제가 다음에 그 다이어리에 다꾸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 함부로 펼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그냥 그라필로지 같은 종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간 삿포로 시내에 있는 센트럴에서 이 그라필로지 A5 사이즈를 이 정도의 적당한 양으로 루즈 페이퍼로 판매를 하고 있길래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종이들 요즘 이제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종이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기에 너무 좋은 종이를 이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쿠요 종이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고쿠요의 종이가 이제 만년필 쓰기에도 아주 적당하고 이제 가격도 적당하고 좋다라고 이제 만년필 쓰시는 분들이 많이 흔하게 이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쿠요 노트 제가 이번에 일기장으로 한번 써봤는데 막 토모에 리버나 뭐 타카 사고나 뭐 그런 종이만큼 막 절대로 막 안 번지고 막 거미줄 없고 무조건 막 그 발색이 안 되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살짝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괜찮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일반 노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아예 아예 그 캠퍼스 루즈 리프 중에서 사라사라 카케루랑 이제 시카리 카케루 얘네들 완전히 루즈 리프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혹시 노트에 쓰는 거랑 좀 다른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만년필 쓰시는 분들도 그런 노트 싸서 쓰기보다는 이런 루즈리프 많이 사가지고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즈리프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루즈리프 이제 사라사라 카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흔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고쿠요 캠퍼스 노트 자체가 그냥 막 완전 고급 독특한 노트 이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선 국민 노트라서 그 어느 문구점에 가도 있고요. 다이소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이 루즈리프 식으로 해가지고 바인더에 끼워서 하는 게 한국에서도 많이 쓰지만 일본에서는 진짜 흔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데나 가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양 적은 거는 저는 심지어 다이소 가서 샀어요. 근데 매끈매끈하고 멀쩡한 종이 이렇게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본 가서 굳이 사온 이유는 눈에 보이는데 마침 양이 적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양이 적은 게 필요했어. 양 많은 거 정말 너무 지금 종이가 많아서 못 써요. 저는 가끔씩 갖고 놀 양이 필요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쿠요 종이 루즈리프 칠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번에 저에게 짐의 무게를 약간 많이 더해줬는데 두껍거든요. 이 친구는 다이소에서 안 팔았어요. 뭐냐면 이거는 시카리 카케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써있는 거랑 여기 써있는 거랑 다르게 생겼죠. 얘는 사라사라 카케루라 그래가지고 매끈매끈하게 써지는 종이 인 거고 이거는 시카리 카케루라 그래서 사각사각하게 써지는, 그러니까 쓰는 느낌이 좀 더 있는 종이로 해가지고 둘이 다른 표면을 가지고 있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니까 궁금해서 둘 다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찾으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막 다이소 같은 데 쫙 놓여있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문구점에서 이렇게 두꺼운 놈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저는 종이를 막 엄청 뭐 특히 볼펜으로 쓰거나 할 때 그렇게 엄청 타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종이가 많으면 어딘가에 쓰겠죠. 지금 만져만 봐도 고쿠 이거 딱 만지자마자 뭐랄까 되게 그 매끈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상하죠. 말하자면 요런데 위를 만지는 것 같은 완벽한 매끄러움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만졌을 때 종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느끼는 약간 그 크리스피한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게 종이보다는 약간 비닐 같은 느낌, 이게 진짜 비닐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닐의 그 되게 그냥 진짜 매끌한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감 가는? 만졌을 때 소리도 더 확실하게 나거든요. 그런 느낌의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취향의 문제인데 어딜 가나 사라사라만 많이 있고 식가림 별로 없는 것으로 보면은 이쪽 취향이 더 마이너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사왔기 때문에 고쿠의 유명한 종이들 나중에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이 만년필용 종이로 유명한 친구들 비교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은 종이가 모자라서는 아니고요. 모은 종이는 지금 수십 종이 돼요. 왜냐하면 약간씩만 들어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모은 종이는 정말 많은데 왜 아직 안 만드냐면 종이들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를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든다고 하면은 다른 막 전문가이신 분들이 여기를 봐라, 여기는 뭐 색분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못 하고요. 왜냐면 전 색분리가 안 보여요. 어지간하면 막 이를테면 파란 글씨를 썼는데 빨간 태가 떴다 이 수준의 색 차이여야지 보이고, 막 이를테면은 보라색을 썼는데 어디는 분홍색이고 어디는 조금 파란색이고 어디는 하늘색이고 이러면은 저는 그건 안 보여요. 저한테는 그게 농담의 차이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어떤 거는 소리가 좋다거나 어떤 거는 뭐 구하기 쉽다거나 대충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거는 도장을 찍었을 때 덜 비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리로 쓰기에 좋은 조건,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종이들은 뭐냐면요. 이 종이들은 일본에서 백엔샵에 가서 샀어요. 무슨 종이냐면 그냥 예쁜 종이에요. 그냥 예쁜 A4지입니다. 요런 디자인의 윌리엄 모리스 막 이런 디자인의 그냥 예쁜 종이인데, 이런 예쁜 종이들 제가 많이 있는데 왜 또 사봤냐 하면은 제가 저번에 일본에서 그걸 사왔잖아요. 이 봉투 만드는 큰 템플릿, 그걸 사왔더니 왠지 예쁜 종이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다 쓸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네들은 봉투 만들고 포장하고 그렇게 쓰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종이들이고요. 만졌을 때 감촉은 나쁘지 않아요. 막 되게 싸구려티 코팅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엄청 고급진 당연히 아니죠. 백엔샵 거니까. 근데 막 엄청 얇지도 않아가지고 적당히 괜찮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장지 정도의 두께의 종이입니다. 그래서 봉투 만들고 포장하고 용도로 예쁜 종이들 더 생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쿨러르 퐁세
저의 작년 닭구 영상을 봐주신 독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 안쪽이 까만색. 근데 정확히 완전 까만색인 거는 얘고요. 지난번에 제가 썼던 친구는 아주 딥한 네이비였고 이 친구는 어메이징 그린이라 그래서 초록색 딥한 컬러거든요. 하지만 거의 약간 까망이라고 보고 있어도 되는 이런 짙은 색의 다이어리입니다. 정확히 뭐 노트죠. 다이어리 종류도 있다는데 제가 파는 거를 아주 옛날에 그거 나온 초기에만 보고 그 이후로는 일본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네이비를 잘 썼어가지고 이 친구들도 조금 제가 어차피 하얀 펜을 무지하게 그때 샀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또 쓸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까만 노트 특집을 그 네이비를 한번 했으니까 얘는 대대적으로 닭구를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까만 종이에 뭐 쓰고 싶을 때 사용한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안쪽에 아까 그리드였잖아요. 얘는 비닐에서 빼니까 조금 더 녹색이 더 나오는데 얘는 도트입니다. 먼슬리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도 있다는데 그거 찾고 싶어요. 왜냐면 먼슬리 그리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난 하울에서 제 펜에 이집트 그림 그려진 거 보고 이제 와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도 그거랑 같이 산 친구로 저의 지난 일본 여행에서 구입해가지고 왔었던 이 메모지랑 같은 표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면은 요 정도 두께의 노트고요. 꽤 두껍습니다. 그리고 표지는 살짝 이제 세로 줄 이런 게 가 있어가지고 약간 라이프 노블 종이 같은 살짝 그 종이를 체에서 떴을 때 나오는 것 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노트고요. 앞은 이런 색, 뒤는 이런 색입니다. 스터디 홀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대박 쩔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하이에로글리프를 배울 수 있어요. 매제드도 그려져 있어요. 저 같은 이집트 오타쿠들이 무엇에 홀랑 넘어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노트입니다. 너무 즐거워요. 이제 여기다가 진짜 신나게 저의 모든 이집트 템들을 막 실컷 붙여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가 두껍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여기 보세요. 본문 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64페이지라고 하니까 생각보단 그렇게 안 두꺼울지도요. 종이만 그냥 두꺼운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노트는 정말 어지간하면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삿포로 대동 인쇄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거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의 곳에서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노트를 그렇게 보고 다녔는데 적어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 친구 이름은 레이 아트 노트예요. 일단 여기 표지를 보셨을 때는 직접 꾸미는 표지구나. 뭐 그거는 약간 독특하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처럼 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트를 직접 꾸민 노트도 분명히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의 대박인 점은 펼치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뭔지 이런 내지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한 페이지 넘겼을 때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고요. 더 넘기면 이렇게 그 어떤 페이지도 같은 레이아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르게 꾸밀 수 있는 노트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엽서로 만들어도 되고 그림 엽서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세로줄, 가로줄, 비스듬한 줄. 근데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독자분들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는 모두가 알 가치가 있는 노트다. 왜냐면 이렇게 내부의 줄이 다양하게 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부의 줄이 독특한 건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르게 가 있는 거는
제가 소문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문구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무슨 스페인 어느 브랜드에서 되게 막 줄이 요렇게 간 페이지도 있고 요렇게 간 페이지도 있는 노트를 판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안 나왔어요. 그게 뭐 현지에서 팔든 아니면 유럽에서 팔든 이런 거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저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건 지금 제가 처음으로 보는 건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당장 샀어요. 그래서 이것에 물론 이름은 레이아웃과 아트를 합쳐가지고 레이아트 노트라고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써있는 뭐랄까 이 작품 기획 의도에는 이렇대요. 마음 가는 대로 쓸 수 있는 노트. 일기를 맨날 계속 쓸 수가 없어. 하지만 가끔은 쓰고 싶어지기도 해. 그냥 맘 가는 대로 멋대로 쓸 수 있는 노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레이아트 노트입니다. 모든 페이지가 다른 레이아웃의 괴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선합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작품처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작품처럼 남기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번 그림을 그리려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맘먹고 예쁘게 하려면 정말 맘먹고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도 그냥 쓰면서 되게 매일 창의력을 시험받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챌린지잖아요. 물론 그런 게 싫은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잘 질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정해져 있어가 똑같은 선만 그어져 있는 것도 재밌고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계속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저의 취향입니다. 물론 어떤 페이지는 당연히 망칠 수가 있어요. 제가 다꾸를 지금까지 정말 많이 했어요. 얼만큼에 제가 셀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다꾸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다꾸 7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다꾸 70개 할 때도 진짜로 있어요. 그렇게 다꾸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꾸를 할 때 10번 뭐라 하면은 1개에서 2개 정도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망치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건 내 일기장인데 망치면 누가 어쩔 거야. 이건 내 일기장이니까 망치는 것도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것이 이 회사의 문구 브랜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명함 비슷한 거인 모양이에요. QR을 찍으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막 대단히 아름답고 아티스틱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재미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가 너무 재밌어서 홀랑 구입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것은 이 가장자리가 비스킷처럼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박이 들어가 있는 데코나 노트입니다. 이 데코나 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이어리예요. 왜냐하면 60이거든요. 이 사이즈의 이제 60 다이어리가 이번에 센트럴에 가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하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한쪽에 외건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 세일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반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다이어리,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먼슬리 속지, 이렇게 생긴 이제 되게 실한 먼슬리 속지, 그리고 여기 인덱스로 쓸 수 있는, 솔직히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쁜 종이, 그리고 여기에 세상에 아크릴 스탬프, 완전 다이어리용이잖아요. 이거 이 숫자를 딱 여기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게 돼 있는 완전 다이어리용 귀여운 깜찍한 이 아크릴 스탬프, 그리고 심지어 이걸 쓸 수 있는 조그만 아크릴 스탬프 패드에 벌써 매직, 퍼플, 주드롭까지 이게 다 들어가지고 전부 다 해서 2,500엔 부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이득이잖아요. 사실 요것만 해도 10,000원이 이미 넘어갈 텐데, 요거 속지랑 다이어리까지 하면 다이어리 한 10,000원에 산 거예요. 이 예쁜 거를. 이렇게 독특한 것도 딴 데서 팔지도 않잖아요. 딴 데서 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거를 이렇게 싼 값에 구입을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걸? 이러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올해 써야 되는 다이어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저번 라이브에 소개해드렸었던 노트들은 지금 착착 잘 써가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좀 이것저것 더 쓰고 싶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서
지금까지 밀린 친구들에게 좀 우선권을 주고 싶어가지고 얘는 또 얘대로 살짝 베란다에 가서 약간의 그 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 근데 이번에 데려온 거 되게 후회 안 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약간 펄이 들어간 보라색 맞죠, 이거? 이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종이류 지금 마지막 엽서 이번에 스테인드 글라스 박물관 갔을 때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 박물관은 영상을 못 찍어서 브이로그에 사진만 올렸잖아요. 그 내부를 보는 내내 입을 떡 벌리고 봤고 진짜 이번에 굉장히 임프레스 받고 온 곳이에요. 거기가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가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막 현대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등갓 이런 거는 가까이서 보죠. 근데 진짜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서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곳은 이를테면은 막 줄이 쳐져 있어가지고 멀리서밖에 못 본다거나 아니면 저기 하늘 높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가까이서 눈앞에서 봤더니 얼굴하고 옷감 무늬하고 액세서리가 다 너무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내 섬세하게 그려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냥 약간 색으로 모자이크 같이 한다라고 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냥 완전 그림 조각인데 조각조각 붙였을 뿐이란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섬세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아름다운 명화를 계속 보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중세 옷을 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세기는 중세가 아니에요. 18세기도 중세가 아니고요. 17세기도 중세가 아닙니다. 16세기 이전에, 16세기는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사실 15세기 이전에 그때의 옷들을 입고 있는 그 옷들의 복식을 세상에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해 놓은 것들을, 컬러를 심지어 거기서 진짜 실컷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오타루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박물관 갔을 때쯤에 제 다리가 진짜 부서지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출국하기 직전에 발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계속 붓고 되게 까맣게 멍이 든 상태였는데, 멍약을 열심히 발라가지고 그래 좀 나았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고 나갔는데, 덜 나은 상태로 너무 걸어가지고 그런가 지금 귀국했는데 발이 한 1.5배 띵띵 부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너무 정상인 사람도 힘들어 할 만큼을 너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약간 기력이 막 솟아나는 느낌으로 엄청 열심히 구경했어요. 정말 스테인드 글라스 박물관 여러분 꼭 가세요. 홋카이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타루에 가셔서 반드시 스테인드 글라스 박물관을 가셔야 돼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물론 오타루는 그냥 꼭 가셔야 돼요. 거기 오르골당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종이, 제가 디자인 페이퍼 그만 살 거라 그랬는데 이것도 방금 보신 예쁜 A4지랑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는 이제 포치부끄러를 만드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 모양자로 이렇게 예쁘게 박이 들어가 있는 종이를 이쁘게 오려가지고 봉투를 만들면 얼마나 예쁜 포장 봉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보고 우와 예쁘다 이러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지류, 제가 이제 후생이라고 편하게 부르게 돼버린 스티키 노트들입니다. 스티키 노트들 제가 일본 가면 항상 사오는데 세상에 이번에 후생 정리를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다 써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해온 친구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은 없는 일반 종인데요. 다 쓸모가 있어가지고 데려왔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을 해봅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 친구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다이고, 이쇼에 나온 그 다이고에서 나온 친구들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은 네모고, 얘는 동그라미죠. 네, 이렇게 3개 동그라미고 이렇게 4개는 네모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가장 베이직합니다. 얘네들이 전부 투명해요. 붙이면 투명합니다. 지금 좀 유백색이지만 붙이면 투명합니다. 또 이 위에다 연필 같은 걸로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이 필름들을 제가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공부 같은 건 안 하지만 이를테면 자료 같은 걸 이제 하다가 거기에 뭔가 덧붙일 일이 있을 때 그 종이에다가 제가 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거를 붙이고 윗부분을 살짝 그 책 밖으로 나오게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얘를 붙이고 이 위에다가 뭔가를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그렇게 베이직한 용도로 딱 그렇게 사용을 하게 나온 친구들이고요. 여기 친구들 되게 이쁘죠. 이 친구들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곤 할 때도 너무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붙인 예시가 있죠.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사실 베이직한 애들이 물론 쓰기 좋겠지만 우리가 다꾸를 할 때는 다이어리를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쁜 친구들도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세로로 붙였을 때 더 예쁜 친구 같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데리고 왔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얘는 인덱스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인덱스로 써줬고 여긴 패턴으로 쓰라고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닫고 할 때 그냥 배경으로 붙여도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하얀색이기 때문에 요 아래 뭘 쓸 수도 있고 위에 뭘 쓸 수도 있죠. 얘도 그냥 장식으로 붙여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냥 쟤네들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아래 글씨를 써도 되고 위에 글씨를 써도 되고 이걸 쓰고 위에다 붙여서 종이 커버 밖으로 삐져나오게 하면은 인덱스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거기 붙여놔도 저는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얘네 이전에 사왔었던 얘네 친척인 요렇게 동그라미인데 요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모눈으로 돼 있는 거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 은근히 잘 쓰고 있어요. 먼슬리에다가 뭔가 일정 쓴 다음에 그 위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되게 깔끔하고 되게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있어 보인다는 건 물론 그 뭐랄까 다꾸러로서 저의 기준으로 되게 깔끔하게 기록 관리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는 의미인데 좀 그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의 말하자면 사촌들, 친척, 자매들 또 데리고 왔습니다. 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랑 얘는 그 딱 보시는 바대로 심플한 포스트잇들이에요. 일본 포스트잇들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둥글린 지 지금 꽤 되었는데 이 둥글린 친구들의 이 친구가 딱 사이즈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온 이 스탬프 이게 여기 하나 딱 이 하나에 딱 들어갑니다. 사실 얘보다 살짝 커가지고 얘를 찍었을 때 얘가 얘보다 약간 작긴 한데 그냥 대충 딱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찍혀요. 그리고 이 미도리에서 나온 페인터블 스탬프 있잖아요. 페인터블 스탬프 사이즈랑 얘 사이즈랑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본 다꾸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여기다 찍어가지고 이거를 종이에 붙이는 식으로 꾸미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약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페인터블 스탬프가 그러니까 침투인이 대충 그런데 뒤에 좀 잘 배겨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이 친구 사가지고 일본에서 이미 얘를 여러 번 찍어가지고 다이어리 잘 붙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친구인데 그 파일 스타일의 후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나온 건데 포스트잇을 예전에는 갖고 다닐 일이 뭐가 있지 했는데 은근히 여행지에 갖고 가면 쓸 일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예쁜 컬러로 나와 있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닫고 하려고 사기는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아치 모양도 있고 네모도 있고 길쭉이도 있고 컬러도 다 좀 그냥 단색 컬러 가지고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예쁜 후센이어가지고 닫고 할 때 쓰려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다른 후센으로 좀 독특한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설탕 과자처럼 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고 이 친구는 지난번에도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이게 약간 뭐랄까 스티로폼을 만지는 그런 기분인데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볼펜 잉크가 잘 마르는 반투명 필름 후센이에요. 사실은 얘가 어쨌든 우리가 좀 투명 포스트잇 같은 거 우리 다이소에도 되게 많이 있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놈들을 붙였을 때 그 위에 글씨 쓰기가 좀 극악해요. 그 위에 쓰려면은 유성으로 써야 돼요. 얘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투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투명한 후생들이 그 광고하는 대로 뭐 이를테면 공부하다가 바로 그 위에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끈미끈한 놈들을 유성펜으로 써야 되지만 얘는 자기가 수성펜 아니다 볼펜이라고 했으니까 중성펜이겠어요. 중성펜으로 써도 잘 마른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봤어요.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이 우툴두툴해가지고 쓰는 느낌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명한 놈들은 완전 PET, 완전 미끄덩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예 안 써지거든요. 아니면 약간 써지는 척하면서 잉크가 완전히 뭉쳐 맺혀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쨌든 무사히 끝까지 써지긴 했고요. 근데 진짜 스티로폴 위에 쓰는 기분이에요. 만져보면은 잉크 싹 말랐어요. 잉크 싹 말랐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어딘가에 위에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모하는 용도로 지금 쓸 수 있어요. 비치기도 지금 잘 비치거든요. 요 수준으로 비쳐요. 얘는 괜찮네요. 얘는 괜찮습니다. 진짜로. 얘는 자기의 말을 지켰어요. 얘는 괜찮은 후센입니다. 제가 과연 뭔가 위에 메모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나다를 막아서 후센이 됐어요. 이 친구도 이제 같은 재질로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번 뜯어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일단 열어볼게요. 얘는 스키카케라라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다꾸러분이 최근에 이번에 나온 것 같아 샀어요 이러고 이제 보여주신 건데 이렇게 두 개의 비정형 물건이 들어있고 완전 같은 재질이에요. 만졌을 때 지금 느낌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풀 발린 부분이 되게 넓어요. 이만큼의 풀이 발려있고 이만큼이 띄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책에 아래쪽 여긴 붙이고 여기는 요 밖으로 삐져나오게 한 인덱스 같은 걸로 써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글씨 써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카케라라는 건 스케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빛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카케루라는 거는 걸다 뭐 겹치다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투명한 친구들끼리 서로 겹쳐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나온 건데 요렇게 연한 컬러로 이 친구를 여기 붙여가지고 뭔가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 장 떼가지고 여기 겹쳐가지고 붙일 수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꾸밀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 장 겹쳐 있을 때는 색깔이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장 띄니까 되게 연해요. 되게 연해가지고 글씨 쓸 때 별로 거슬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꾸 할 때는 되게 이제 연하게 꾸밀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컬러의 강약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처럼 글씨가 써지는 재질이겠네요. 수성펜 아니 얘는 중성펜이지. 중성펜으로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수성펜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수성펜 여기 나왔습니다. 저의 이 아오이 이케 펜으로 한번 아오이 이케를 써보았습니다. 역시 느낌은 좀 별로예요. 그리고 네, 아주 마음에 들게 되진 않아요. 수성펜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아니면 얘가 너무 연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만년필은 거칠거칠한 표면에 쓰고 싶지 않아요. 만년필은 너무 소중해요. 다른 수성펜이 뭐가 있지? 얘는 색깔이 진해요.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선명하게 나오고 잉크끼리 뭉치면서 열받게 하지도 않아요. 이거 아주 괜찮네요. 이거는 혹시라도 그 만년필 이번에 새로 사보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표면에 쓰시면은 만년필 수명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만년필 안 쓴 건데 이런 수성펜, 사인펜 같은 걸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질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아주 괜찮네요. 그 번쩍번쩍 비닐 놈들보다 훨씬 나아요, 얘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비정형의 코스메 같이 생긴 친구 아미파에서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백엔샵에서 데리고 왔고요. 그러니까 비싼 거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 좀 안 사고 싶은데 아까 얘네들이 뭐 신기해서 산 거고 이렇게 비정형의 약간 코스메틱 같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사왔던 그 코프레 같은 느낌도 약간 납니다. 얘는 미끄덩 만지자마자 미끄덩 하고요. 근데 막
엄청나게 심하게 미끌거리진 않아가지고 약간 광택 반사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한 장씩 띄어가지고 한 장 띈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약간 후들후들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한 장 띄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친구고요. 한번 여기 보면 오로라 컬러 호센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얘도 수성펜 같은 게 잘 써질까요? 딱히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있는 겔펜으로 해보고 바로 알겠어요. 이 녀석은 그 미끄덩이들과 같은 놈이에요. 미끄덩이들처럼 얘는 이대로 한 10분쯤을 둬도 만졌을 때 번질 위험이 있는 놈입니다. 예쁜데 장식용으로 써야겠어요. 그래도 막 되게 심하게 안 써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표면이 좀 광택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썼을 때 어쨌든 보이게 써지긴 했어요. 마를 때까지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될 느낌? 하지만 마르기 전에 만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쁜 친구 다꾸용으로 데리고 왔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컵 안에 까만 고양이가 몸을 담그고 있는, 이 전체가 까만 고양이일지 아니면 커피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양이 본인만 압니다. 이 귀여운 스티키 노트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는 요만큼이 풀이 발려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포스트잇들이 조그만 풀이 발려있으면 사실은 어쨌든 잘 띄어지잖아요. 물론 잘 띄어지는 게 포스트잇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제가 띄기 전까지는 잘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차피 다꾸를 하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얘는 많이 붙어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모양이 너무 재밌죠. 이런 거는 어느 노트에 붙이더라도 그냥 얘가 이런 모양 때문에 그냥 그 페이지에 재미를 더하면서 너무 심하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러니까 되게 무난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여가지고 되게 보고 얘는 잘 쓸 것 같다 이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 미도리에서 구입한 이삐즈센인데요. 그러니까 미도리에서 나온 이삐즈센인데요. 이삐즈센은 여러분이 물론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편선지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자 적어가지고 보내는, 또 이제 몇 자 적어가지고 벽에 걸어놓기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친구인데요. 미도리에서 나온 MD 페이퍼가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MD 페이퍼도 아니고요. MD 페이퍼 코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코튼 노트를 써봤더니 일반 MD 페이퍼보다는 만년필에 덜 적합해요. 그러니까 만년필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일반 MD 페이퍼보다 코튼이 살짝 표면에 살짝 적이 있어가지고 일반 MD 페이퍼보다 살짝 계속 코튼만 쓸 경우에는 만년필의 수명이 약간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튼 느낌이 어쨌든 좋아요. 코튼 느낌이 너무, 저는 식가루 취향인가 봐요. 어쨌든 이 코튼 페이퍼에 살짝 이 표면에 살짝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막 엄청 사포처럼 거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미끄덩하지 않고 만졌을 때 소리가 나는, 이 연필로 하면은 사삭 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은 이런 종이가 좋은데, 이게 또 심플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저한테 이거 말고도 일본 갔을 때 예쁘다고 사온 이런 이삐치센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이삐치센을 활용을 별로 못해가지고 한동안 안 사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번 2월달에 교토 갔었을 때 제가 코지카 프로덕트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 한쪽에 있는 다이어리 보니까 요 사이즈가 A6 이 60 다이어리에 속지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요만큼이 그 속지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멍 들어가는 부분만 딱 남고 옆에다가 이 이삐지센을 두고 여기 일기를 쓸 수 있는 정확히 좋은 사이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부터 앞으로는 A6 다이어리 끼우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또 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걔네들하고 같이 조합해가지고 A6 다이어리를 언젠가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내년은 되었을 것 같지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저에게 있는 이삐지센만 쓰면 질리잖아요. 얘는 뭐든지 붙일 수 있고 어떻게든 꾸밀 수 있는
완전 심플한 마치 모눈 종이와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데리고 온 저의 말하자면 옷으로 따지자면 흰 셔츠 같은 그런 베이직템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독특한 친구들과 메모지 하나를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닦고 할 때 한 장씩 그냥 붙여가지고 글씨 쓰는 용도로 써주려고 데리고 온 작은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 디자인의 원고지 모양도 제가 사온 적 있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이로케이에서 나온 라이프에서 나온 이로케이 라인의 메모지 중 하나입니다. 얘는 이렇게 세로로 글씨를 쓰게 됐고요. 여기 1월이 있고요. 여기 날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완전 이런 세로형으로 쓰는 모조지, 메모지 대한민국을 강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로로 써도 되는 날이 왔다. 그러니까 세로로 쓰는 걸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가로로 쓰는 거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세로로 쓰는 것도 가끔 독특함을 위해 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번 비다이어리 써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 때 얘를 한번 같이 해주면은 되게 재밌는 터치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얘도 베이직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뒷면에도 뭐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얀 종이에요. 그냥 하얗고 동그란 종이에요. 그냥 하얗고 동그란 종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맘대로 꾸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사온 그 버블 느낌의 그 스티커처럼 얘는 스티커가 아니라 제가 붙여야 되지만 어차피 풀테이프도 잔뜩 사왔겠다. 붙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뭘 하고 싶냐면 이를테면 도장 같은 거 되게 이 가장자리 따라가지고 잔뜩 찍어준 다음에 얘를 붙인다거나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다이어리에 재미있는 글씨 쓸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얘도 얘처럼 베이직템인 거예요. 얘는 말하자면 뭐 까만 자켓 같은 그런 베이직템인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잘 쓸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약간 이거 봤을 때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요. 제가 케이크 구울 때 그 케이크 틀에다가 매번 종이를 동그랗게 막 이거 잘라가지고 넣고 이게 귀찮아서 제가 뭘 샀냐면은 1호 케이크 틀 밑바닥 동그라미랑 2호 케이크 틀 밑바닥 동그라미 그런 100장으로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그 베이커리 그러니까 베이킹 재료 쇼핑몰에서 파는 게 있는데 그걸 사놨어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되게 일이 줄어가지고 좋은데 이거 봤을 때 잠깐 약간 케이크 틀 밑바닥에 까는 그 종이 같은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 제가 검은 종이가 없지는 않은데 이걸 보니까 또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월드크래프트에서 나온 친구인데 이것도 뒤에 뭐 없어요. 이것도 그냥 까만 종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까만 종이에 썼을 때 잘 나오는 까만 종이에 쓰기 좋은 하얀 펜들, 은색 펜들, 아이보리 펜들 그런 친구들 굉장히 지난번에 많이 샀기 때문에 걔네들을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이 시리즈가 4화까지 또 갑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문구 잡화들 함께 이제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문구 잡화류는 어디에 이제 넣기는 조금 그런 이를테면 요런 거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들인데요. 이제 위에 제가 놓은 것부터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저희 엄마 주려고 사가지고 온 돋보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템 아시나요? 독서하는 용품이 요새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납작하고 투명한 자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밑줄 같은 그 컬러가 투명한 게 하나 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씩 위에서 아래로 이제 대가면서 읽으면은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 이런 템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분이 만드셔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 딴 데서 이제 완전 베끼는 바람에 한번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밑줄 긋는 건 아니고 얘는 돋보기입니다. 읽고 싶은 문장을 이 노란 줄에다 갖다가 대면은 확대가 되는 건데요. 제가 해봤더니 엄청 완전 대박 크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 크기잖아요. 되면은 이 크기가 됩니다. 확실히 커지긴 하죠. 그래서 별로 대단한 저건 아니고 그냥 빛의 굴절을 이용한 이런 반구형의 이런 건데 저희 엄마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요새 뭘 잘 못 보고 못 읽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갔을 때 손톱깎이에 돋보기 달린 거 사다 드렸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길래 엄마 그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지 제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했다. 일본에 가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독서용으로 나온 돋보기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럼 다음에 사다 줄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 가서 직접 사려고 봤는데 그 제 생각엔 지역에 저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거기가 센트럴이 주력이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독서템이 이거 마음에 쏙 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 엄마가 정말 잘 쓰시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데 막 5, 6만 원씩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면 5천 원이거나 6천 원이면 그러니까 여러 개 사와서 엄마 다 써보시라고 할 텐데 5, 6만 원이면 그냥 엄마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버리셔도 돼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얘는 800엔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어쨌든 뭐 부엌에서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얘는 확실히 쓸모가 있고 뭐 망가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 좋아 보여가지고 엄마한테 일단 이번엔 이거 드리고 다음번에 일본 갔을 때 다음번엔 좀 도쿄현지 같은 거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엄마 마음에 드는 거 그때 사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일단 이 친구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계속 노래를 부르죠.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그 마테 자르는 그 자가 나온 쿠츠와에서 나온 알루미늄 자입니다. 제가 칼질 때문에 자꾸 요새 자 본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죠. 이 칼질에 역시 알루미늄이면 안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30cm면은 좋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완전 무식하게 거대한 50cm의 스댕자를 제가 사왔는데 걔가 너무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책상에 올려놓고 좀 했더니 책상을 긁더라고요. 그리고 묵직해가지고, 그러니까 묵직하기 때문에 물론 장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종이가 확 눌리고 이건 좋은데, 걔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약간만 걔를 움직이려고 그래도 여기저기 거 막 확 쓰러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얘는 가벼워서 제가 핸들링하기가 좋고 30cm면은 일단 뭐 A4지 같은 것도 세로 자르기가 좋고 그리고 어쨌든 알루미늄이고 이래가지고 얘 좋은 거 같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쿠츠와자는 원래 이제 뭐 종이를 이렇게 대고 자를 때 되게 잘 잘린다 요 좀 그런 걸로 상도 이제 받은 그런 자 회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집 거 지난번에 좀 접히는 자 사온 적이 있는데 접히는 자도 원래 접히는 자라는 건 어릴 때나 쓰는 거잖아요. 왜냐면 품질이 안 좋잖아요. 펼쳤을 때 맘대로 막 접히기도 하고 막 그 단차 생겨가지고 이 단차 부분은 그을 수도 없고 근데 쿠츠와에서 나온 접는 자는 펴면은 맘대로 안 접히게 딱 그 뭐가 맞물리게 돼 있고요. 접었을 때 잠글 수도 있게 돼 있고요. 단차가 없이 정말 만듦새가 훌륭했어요. 접는 자는 원래 이렇게 나오라고 있는 거구나. 존재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저한테 알게 해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자를 살 때도 쿠츠와 건 믿을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쿠츠와에서 이제 학교에서 쓸 수 있게 저의 그 접자 같은 경우에는 뭐 A5 사이즈 그 가로 여기까지입니다. 세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표시까지 잘 다 돼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구입한 친구가 이거 제가 이거의 존재를 안 지 좀 됐는데 왜냐면 일본에서 작년에 이게 대히트템이라서 문구점에서 막 없어가지고 막 재입고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맨날 써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뭐 굳이 집게를 그렇게까지 했어가지고 이번 2월달에 제 친구는 사게 제가 막 추천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안 샀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다른 집게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걔네들도 쓰다 말다 하는데 뭐 굳이 이게 원래 이제 한 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집게를 다이소 가면 1,000원에 물정하게 집히는 집게를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디자인도 사는 사람들이 되게 예쁘다는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갓머리 모양이에요. 한자의 갓머리. 욱한머리가 그 갓머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갓머리 클립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건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의 존재를 알아서 그런가 요즘 다꾸를 할 때 제본 다이어리를 제가 좀 이제 쓰는데 제본은 어쨌든 집게가 있으면 더 편한 거는 맞잖아요. 180도 진짜 잘 펴지는 노트를 샀으면은 필요가 없는데 약간 살짝 그 지 맘대로 살짝 페이지가 올라오는 그 사철 제본이 아닌 친구들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때는 잠깐 혹시 집게가 필요한 타이밍이 지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칸무리 클립 생각이 나면서 우칸무리 클립은 중간이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이 책의 재본한 부분이 여기에 눌려서 무너지는 일이 없이 또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는 그런 강력함을 자랑할 텐데, 그런 편리함을 자랑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제가 뭐 써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새 거예요. 이 우칸무리 클립이 작년에 너무 유행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일본 다쿠 유튜버분들이 다 사서 쓰고 있었고, 이게 막 그 일본 문구 잡지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능이 필요한 때가 찾아오니까 헐, 나 혹시 우칸무리 클립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약간 지나가 보면서 그래도 살 것까지는 없지 했는데, 센트럴에서 이걸 500엔에 팔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한 그게 몇 퍼센트죠? 8,000원에서 5,000원이 낸 거니까 8, 4, 32 40%가 좀 안 되게 할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평소 600엔이었네? 잠깐, 그럼 제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왜 800엔으로 착각을 했냐면요. 이거 산리오 콜라보가 있어요. 그 산리오 콜라보 옆에서 800엔에 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일해서 500엔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럼 원래 8,000원인데 할인해서 5,000원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600엔에서 할인한 거구나. 그럼 살 필요 없었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쓸 필요가 있긴 있어요. 제가 쓸모를 느낀 적이 있다고요. 앞으로 쓰면 돈 낭비가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서 클립 사가지고 왔고요. 여기 한가운데 쌓여있는 게 뭔지 아까부터 안 보이게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이 친구 이번에 오타루 가서 사온 친구입니다. 오타루 가가지고 저 기본적으로 선물들을 사왔는데 제 것도 한 두어 개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쁘죠? 이것은 조그만한 미니 풍경입니다. 제 브이로그에 풍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요. 실제로 풍경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풍경의 계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풍경을 많이 팔고 있었고, 간 데마다 딸랑딸랑 난리가 났고, 막 저만 친구랑 같이 너무 막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풍경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가격도 막 못 살 가격이 아닌데 한국에 그걸 들고 오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잖아요. 작고 여기에 담아가지고 오면은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모양도 되게 귀염 깜찍해요. 잠깐, 이거 유리 아닌 것 같은데? 유리인가? 근데 지금 미지근한데 이런 플라스틱 아닌가? 그래서 부담 없었나? 잠깐만요. 여기 안 써있어요. 뭐 알게 뭐예요. 예쁘니까 됐어요. 이게 한 10,000원 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엔화가 싸니까 10,000원 좀 안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여기 한쪽에 유리 무슨 관 한쪽에 달려 있었는데 이게 되게 부담이 없어가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팔꽃 디자인도 있었고 뭐 다른 디자인도 있었는데, 역시 이런 모양에는 금붕어 모양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사실 여기 바깥이랑 안에 둘 다 금붕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좋아요. 저는 예쁜 템을 이렇게 득템하였습니다. 왜 싸서 넣어놓냐면 지금 걸어놓을 데가 없어요. 걸어놓을 데를 일단 찾아야 돼요. 그 다음으로 여기 지금 있는 건 뭐냐면 펀치예요. 제가 또 펀치를 요새 이것저것 막 데리고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자리 펀치도 있고 핑킹 가위도 있고 모양 펀치도 있고, 펀치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문구 덕후들 중에서는 뭐 그래도 좀 갖춰놓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펀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에겐 절대로 비할 바가 못 돼요. 종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그냥 평범하게 문구 좋아하면서 한두 개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구색을 갖춰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서리에 둥글리는 펀치가 제가 있는데 모서리 이쁘게 하는 펀치는 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자리 펀치를 보다 보면 모서리 펀치도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갖고 싶을지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보고, 얘도 이제 몇천 원 안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얘도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청해 호수를 해놨던 이거를 넣고 한번 찍어볼게요. 오, 얘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딱 대서 하면 돼가지고 오, 되게 좋네요. 각도 잘 맞췄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펀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 다 찍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 만드는 용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걸 그냥 샀을 때 얘만 봤을 때는 예쁠 것 같긴 한데 정말 얼만큼 예쁜지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짱 귀여워요. 와, 너무 귀엽다. 아주 잘 썼어요.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장자리 펀치는 쿠레타케 펀치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불평을 했는데 얘는 지금 슉슉슉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잘 잘려요. 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연필 캡인데요. 이 연필 캡은 제가 지난번에 연필 깎기를 사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연필이 갈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날카롭게 갈린 연필들 때문에 손 찔리거나 아니면 멀쩡히 갈았는데 그 연필들이 부러지거나 이런 게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연필 캡을 좀 씌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소 가가지고 연필 캡 당근 캡 그거 사다가 좀 씌웠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것도 일본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게 귀엽더라고요. 귀여운 거 이왕이면 씌우고 싶어가지고 연필 많이 쓸 건 아니니까 이걸 많이 살 건 아니고 딱 요만큼만 해다가 딱 그때 날카롭게 간 거 몇 개 꽂아놓을까 싶어가지고 요거 사왔어요. 귀엽죠?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 문구점에서 이런 거 사가지고 연필 캡에 끼웠잖아요. 진짜 진짜 어렸을 적에 했었던 그런 게 생각난 딱 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셨을 때는 대체 저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봤을 땐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뭘 샀냐면 책 중에서 이 로즈 윈도우라는 그러니까 장미창을 오리는 책을 샀어요. 템플릿이 든 창을 샀는데 그 템플릿으로 오린 거를 붙이는 프레임이 옆에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좀 종이를 막 이렇게 몇 개 접어가지고 키리에로 이렇게 오리고 저렇게 오리면 펼쳤을 때 이런 식으로 장미창이 되는 그런 책을 샀어요. 그런 패턴이 있는 책을. 걔랑 맞는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붙이고 끝나면 아까우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부터 저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잘 가지고 있다가 장미창을 만들 때마다 제가 그거를 붙일 예쁜 종이에다가 이걸 두고 이제 본을 떠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하려고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웃기게 생겼죠. 이것도 일본에서 되게 막 무슨 디자인 상인가 탄 친구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티가 여기에 이제 이티가 앉아가지고 최애를 낳아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글씨를 일본어 하시는 분은 보고 이게 어떤 개그인지 약간 아실 텐데 이 오시 부분은 그냥 일본에서 원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최애는 이렇게 써요. 근데 오시 오 이레 때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일본어에는 히라가나라고 하는 글자랑 가타가나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히라가나는 일본어 고유어를 쓸 때 쓰고요. 가타가나는 외래어를 쓸 때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본어를 할 때는 거기에 가타가나를 섞지 않아요. 특히 오시를 넣어 같은 경우는 순수 일본어이기 때문에 그건 가타카나로 쓰면 안 되는데 가타카나로 쓴 이유는 뭐냐면 약간 일본어를 어색하게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타카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되게 오시어 이랬대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의 이 뉘앙스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 지퍼를 열면은 오시를 넣으라고 말하는 이 건방진 외계인 친구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넣을 수도 있고 캔 배지 같은 거 넣으면 딱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캔 배지 넣고 다니는 건 제가 좀 부담스럽고요. 여기다 지우개 같은 거 넣으면 사실 필통으로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건 필통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이티를 계속 넣어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티라는 말을 함부로 써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제 지퍼 이제 제대로 잠기네요. 어쨌든 이티라는 단어는 상표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웃기는 게 있죠. 이게 이 외계인이 운전하는
이거에서 이렇게 빔이 나와서 소가 끌려 올라간다는 내용의 이게 필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걸 빼면 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안 움직이고 싶은 펜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리에 걸어놓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필통 이제 그만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난 이거 사와야 나 이거 독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돼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이제 써있는 거는 미확인 비행 펜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처럼 미확인 비행 펜 케이스고 여기 선스타 문구에서 나왔네요. 여기다가 이쪽도 이렇게 얘기하기를 인형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지우개를 넣는다거나 집게나 이런 걸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디자인도 챙기고 웃김도 챙긴 그런 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은 이 소품은 집게예요. 집게 있는데 왜 또 있냐? 욱한무리 클립은 욱한무리 클립대로 제가 다이어리 같은 거 좀 펼쳐놓고 뭐 할 때 이게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데리고 온 건데 이 친구는 그렇게 다이어리 펼치는데 쓰기에는 좀 너무 좁잖아요. 그런 용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게를 쓸 때 쓰는 그냥 일반 집게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같이 있냐면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해외여행을 요새 자주 가는데 핸드폰 스탠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핸드폰 스탠드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작은 거라도 어쨌든 이 사이즈는 되거든요. 어쨌든 그 작은 거 갖고 다니긴 하는데 더 작은 걸로 그리고 집게 효용까지 있으면 뭔가 일석이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만져보니까 얘 좀 가벼워서 핸드폰 무게를 얘가 지탱을 할 수 있나? 핸드폰 앞으로 쓰러지지 않나라는 의심은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 좀 두꺼워가지고 왜냐면 저는 25 울트라를 쓰니까 좀 두꺼워가지고 케이스까지 하면 여기 들어가나? 그냥 꼿꼿이 서 있다 저거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은 들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도 괜찮은데 네, 그 이유는 이것이 백엔이기 때문이죠. 백엔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세워지면 그냥 집게로 써도 저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실험해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잡화의 마지막, 이 영상의 이제 마지막으로 봉투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꺼내놨어요. 이 봉투는 보시는 바대로예요. 얘도 뭐 뒤에 뭐 특별한 거 없고 얘는 예뻐요. 예쁜 봉투입니다. 예쁜 봉투라서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사가지고 왔고요. 선물 줄 때 넣어가지고 주지 뭐 이러면서 사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귀여워요. 이거 대단한 건 없고요. 얘를 접으면 이 삼각형의 봉투가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탕하고 이제 500엔짜리 같은 거 하나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인 거예요. 귀여워서 데리고 왔어요. 친구한테 막 사탕 하나 넣어 선물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여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삿포로 여행 3차 하울 이제 또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재미있으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하울하면서 어떤 물건을 살지 약간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